도와 자연이라는 제목입니다. 자연 자체가 도 그 자체입니다. 자연보다 위대한 가르침이 없죠. 경지에 오른 것을 자연스럽다 그래요. 자연스럽다라는 말은. 그래서 경지에 오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말하는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스포츠 감독들이나 혹은 뭐 예술 쪽에 피아니스트 감독하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시합을 연습처럼 하고 연습을 시합처럼 해라. 참 어려운 말이죠. 연습을 연습처럼 하기가 쉽고 시합을 시합처럼 하기가 쉽지, 연습을 시합처럼 하고 시합을 연습처럼 하라는 말이 참 어려운 말입니다. 평생 연기를 한 큰 연기자가 이제 처음 연기를 시작한 새내기하고 이제 드라마를 찍으면서 자꾸 그 새내기가 NG를 내요. 그러니까 그 선배가 하는 말이 그냥 말을 해. 연기하지 말고. 그 선배가 수십 년 동안 연기를 하고 하는 말이잖아요. 연기를 하려 하지 말고 그냥 말을 해. 초보 연기자는 자꾸 연기를 하는 거죠. 왜? 그 제 이야기가 아니니까. 남의 얘기를 하니까 어색한 거예요. 내가 내 말 하는데 어색한 게 있어요? 다 자연스럽죠. 왜? 내가 내 감정에 충실해 하면 내 말은 다 내 감정이 이입돼서 하는 말이거든요. 그 연기자가 그 연기 배역받은 그 분야에 감정이 100% 몰입해서 하면 자연스럽게 되는데, 감정은 몰입이 안 되고 말을 이어서 하려니까 연기가 나오는 거죠. 그냥 말을 해. 경지에서 하는 말입니다. 철학을 다 철학처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철학은 어려워요. 철학이 일상이 될 때 일상처럼 성현들이 진리를 일상처럼 말씀했죠. 일상을 진리로 말했죠. 설교를 설교처럼 말하니까 설교가 은혜가 없는 거죠. 자연이라는 말은, 자연이라는 단어 자체가 완벽한 언어입니다. 스스로 자자, 그러할 연자, 스스로 그러하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다 할 때 저 사람 참 자연스러워, 저 사람 폼이 참 자연스러워, 걸음걸이가 자연스러워. 그 자연스럽다는 말은 아주 정상적인 경지를 말하는 거예요. 흔히들 이제 서양 철학을 사유의 철학이라고 그러고 동양 철학을 자연의 철학, 경험의 철학이라 해서, 서양 철학은 사유의 치밀함이 있는데 동양 철학은 사유의 치밀함이 없다. 그래서 동양 철학을 철학으로 여기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서양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사유의 치밀함이 없는 게 아니고 사유를 우주적으로 하는 철학이에요. 풀잎 하나와 우주를 달리보지 않는 철학이에요. 서양화와 동양화의 차이점이 뭐냐? 서양화는
화폭의 면이 꽉 차야 됩니다. 서양화는 화폭에 칠을 하지 않은 공간이 없어요. 서양화는 화폭 전체가 색으로 칠로 가득 메워져야 그림이 돼요. 어느 한 군데 칠을 안 하고 하얗게 하선지가 남아있다. 그럼 미완성이죠. 동양화는 채우지 않는데 채워진 게 동양화예요. 동양화의 폭포를 가만히 보면 폭포 분야는 하나도 그리지 않았어요. 그냥 하얀 화선지 그대로 있어요. 폭포 곁에를 존재를 처리하니까 거기는 하얗게 비어 있는데 물이 막 쏟아져 내리는 모습이야. 동양화는 물의 색깔을 그리지 않아요. 강이나 바다라고 하는 그 공간에 그냥 물결 몇 개만 이렇게 그려놔요. 그런데 파도가 치고 바다가 다 물이 꽉 차 있어요. 하늘을 비워뒀어요. 그런데 하늘이 꽉 차요. 그래서 서양화는 채움의 미학이라면 동양화는 비움의 미학이야. 그걸 이해하고 봐야죠. 동양화를 보면서 왜 여기는 색칠을 안 했지? 이거 왜 피워뒀지? 이거 미완성이네. 그렇게 하면 동양화에 대한 무식이죠. 물병에 물을 채워야 채워졌다. 물병에 물을 비우니까 비웠다 하는 게 서양적 사고예요. 근데 물병에 물을 비웠다. 그런데 공기로 꽉 찼구나. 그게 동양적 사고예요. 그래서 사유에 치밀함이 없어서 철학이 아닌 게 아니고 풀잎 하나와 우주를 달리보지 않는 우주적 사고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경지에 오르면 도가 되고 예가 되는 거야. 그래서 무도, 무예 그러잖아요. 그 무술이 술의 단계에서 서양은 무술이에요. 기술이에요. 술의 단계에서 도의 단계로 예 단계로 오는 게 최고의 경지예요. 예술의 단계가. 그래서 칼제비가 술의 단계에서 도의 단계로 예, 서도, 서예, 서법. 글이 도고 글이 예술이에요. 난타라는 세계적인 한국의 창작 그 예술이 있죠. 그건 뭐예요? 부엌 칼이에요. 주부가 부엌에서 칼질하는 그게 예술이 된 거예요. 칼질을 경지에 오르면 그게 예술이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럽다라는 그 말이 최고의 경지를 이루는 말입니다. 경지에 올랐다 이 말이죠. 그 자연 그 자체가 자연이라는 건 자연 그 자체가 완성과 완전입니다. 완전이 아니면 존재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밖에 어떤 풀이 존재한다. 나무가 존재한다. 존재한다는 그 존재 자체가 완전이 아니면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완성이 아니면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불완전하면 바로 소멸돼 버립니다. 불완전한 게 존재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이라는 그 자체가, 자연이라는 단어 자체가 완전한 단어예요. 그래서 자연을 보면서 아름답다 그러죠. 아름답다.
아름답다, 사람답다 할 때 사람과 답다가 다른 단어잖아요. 그 조합된 거거든요. 아름답다, 아름해야 답다 이 말이야. 아름이 뭐예요? 한아름, 아름드리, 나무, 한아름. 한아름이 뭐예요? 꽉 찬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빔이 없다. 비어있는 공간이 없다. 꽉 찬 상태. 이 우주가 한아름이죠. 이 공간이 비어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자, 보세요. 이 공간이 비었죠. 이 공간은 기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느 한 공간 비어있는 공간이 없어요. 자연은. 빛으로 가득 차 있어요. 빈 공간이 없어요. 만약에 어느 한 부분이 빈다 그러면 이 자연은 얼마나 냉정하냐. 비어 있으면 사라져버려요. 소멸돼 버려요. 자, 나무 잎이 에너지와 법칙으로 꽉 차 있거든요. 생명이 살아있다는 것은 그게 생명이 에너지체와 법칙, 그게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법칙이 조금 어긋났다 그러면 법칙이 비잖아요. 그러면 말라, 시들어, 썩어, 분해돼, 없어져요. 그래서 이 자연은 법칙이 비든지 에너지가 비든지 비는 순간 얼마나 냉정하냐. 사라져 버립니다. 냉정하기 때문에 진정한 거야. 냉정해야 진정이 보존되는 거예요. 적당히 병든 걸 용납을 안 해, 자연은. 그걸 적자생존, 용불용설 이런 식으로 말을 표현을 하는데 적당히 병든 나무가 존재해요. 어느 날 보면 싹 사라져 없어져요. 왜? 어느 한 공간이 비어버리는 거야. 모든 것이 인간을 능가합니다. 우주를 탐구하는 이 시대에도 이 화분에 있는 이파리 하나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게 인간의 이성을 능가해. 그게 자연이야. 그래서 자연이라는 말 자체가 그렇게 위대한 말이다. 그래서 자연의 모양이나 자연의 색, 향, 맛, 이게 전부 다 뭐예요? 꽉 차서 드러난 거예요. 꽉 채워서, 빈 공간이 없이 채워서 드러난 거야. 그러니까 그건 보태서 된 게 없다니까. 자, 사과 색깔을 보태서 색깔이 납니까? 사과 향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사과 맛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맛이 꽉 차서 맛이 드러난 거예요. 색깔도 파란색에서 서서히 붉은색으로 꽉 차서 드러나는 거야. 맛도 향도 색도 모양도 다 그런 거예요. 사과가 성장한다, 큰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꽉꽉 채워져서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채워져서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 공간이 있습니까? 빈 곳이 없어요. 보탬이 없다.
그래서 자연 그 자체가 완전한 도입니다. 그래서 자연이라는 게 자연스러운 게 좋은 거예요. 자연스러운 게. 자, 사진을 찍는데 정말 잘 나오는 사진은 무슨 사진이냐? 스냅 사진이에요. 스냅 사진이 뭐예요? 사진 찍는 줄도 모르고 찍어버리는 거예요. 배우들이 훌륭한 게 뭐예요? 사진 찍는 줄 아는데 찍는 줄 모르는 것처럼 표정이 나오는 게 훌륭한 배우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진을 찍으면 폼을 딱 잡습니다. 자세를 잡아요. 얼굴 표정도 잡아요. 잘 나오기 위해서 애를 써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색해요. 그런데 내가 사진 찍히는 줄도 모르고 척 스냅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이 정말 아름다운 사진이 많죠. 그래서 사진은 스냅일 때 아름다워요. 연예인들이 화보 찍는 게 다 찍는 걸 알면서도 스냅 사진처럼 표정이 될 때 그게 훌륭한 화보가 되는 거죠. 사람이 그래야 돼요. 사람이 우리가 아름답다 그러죠. 아름답다. 외모도 젊어서 아름답다는 것은 꽉 차서 밖으로 드러난 모습이죠. 그 젊음의 아름다움이라는 게. 그런데 사람이 외모를 자꾸 나이 들어가면서 보태가지고 아름답잖아요. 화장하고 옷을 입고 보태가지고 아름다워지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 보탠 걸로. 그래서 사람이 자연맛도 못하다는 거예요. 자연보다 위대한 것도 있지만은 자연보다 못하다는 거야. 자연은 보탬이 없어. 새싹은 새싹이라서 아름답고 새싹이 터져 나오는 거거든요. 차서. 단풍은 꽉 차서 늙은 모습이에요. 단풍은 늙은이의 모습이에요. 새싹은 어린이의 모습이고 여름은 청춘의 모습이고 늙은 모습도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일조도 아름답지만 낙조도 아름다워요. 자, 이렇게 사람이 외모도 이렇게 보태서 아름다우려고 애를 쓰는데 사실은 뭐가 아름다워야 됩니까? 마음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마음이 아름답다. 저 사람 참 마음이 아름다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마음이 마음이 꽉 차서 답단 말이에요. 마음 답단 말이에요. 꽉 찬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사랑으로 꽉 차고 참으로 꽉 차고 선으로 꽉 찬 마음. 그런데 뭘로 꽉꽉 채워요? 욕심으로 꽉 채우고 고집으로 꽉 채우고 탐욕으로 꽉꽉 채우죠. 그러면 그 채운 모습은 볼수록 추해요. 볼수록 정 떨어져요. 사랑으로 꽉 차서 사랑이 폭발해 나오는 걸 아름답다 그러죠. 사랑으로 한아름 꽉 찼다 이 말이에요. 아이들이 보탠 게 없거든요. 아이들이 보탠 게 없이 꽉 차 있는 상태야. 그게 사랑 덩어리라서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아이들 마음은 참만 있어요. 선만 있어요. 사랑만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말에도 보탬이 없고 표정에도 보탬이 없고 행동에도 보탬이 없어요. 전혀 보탬이 없는데 그렇게 아름다워요. 아이들이 얼마나 보탬이 없느냐. 엊그제 음악 프로그램에서 가수가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거기에 어린 사람이 한 사람, 아이가 있었어요.
그 가수의 노래에 대해서 이제 이번 노래를 어떻게 들었습니까? 다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거기 있는 어른들은 다 보탠 말을 합니다. 심사위원은 조금 이제 지적할 것 지적하지만 듣는 사람들은 전부 잘 불렀다, 너무 감동받았다 다 그래요. 물론 감동받았겠죠. 예를 들어서 탤런트들이 어떤 프로에 출연을 해. 그러면 하나같이 나는 이 프로 정말로 열심히 본다 그래요. 안 보면서도 봤다 하겠죠. 이 프로 나 별로입니다.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상대방의 노래를 다 극찬을 합니다. 다른 가수들이 앉아가지고. 보탠말을 해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 이번 노래를 어떻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귀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웃죠. 웃는데 왜 웃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야. 애가 어리둥절해가지고. 이번엔 노래 어떻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귀로 들었어요. 어른들이 웃는 의미를 모르는 거야. 너무너무 진실한 말을 했는데 어른들에게 물어보니까 막 수식어가 붙어요. 너무너무 감동받은, 세계에서 제일 잘 부른 노래야. 어른들은 말을 보태요. 표정을 보태요. 행동도 보태요. 덕지덕지 사람들이 보태서 말을 하고 보태서 행동해요. 그런데 아이는 보태는 게 없어요. 어디로 들었어요? 어떻게 들었어요? 귀로 들었어요. 얼마나 감동적인 말이에요. 네. 어른들이 보태는데 이 세상에 높을수록 보태는 게 많죠.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보탠 게 많아요. 보태는 게 많아요. 잘난 사람일수록 보태는 게 많아요. 잘난 그 자체만 해도 잘났는데 자꾸 뭘 보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연스러움이 없어요. 거룩함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석가모니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만나본 적이 없는데 왜 그분들을 신앙을 합니까? 그분들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신앙을 하는 거야. 그런데 그분들의 말씀이 뭐예요? 마음이 꽉 차서 흘러나온 말이야. 짜낸 말이 아니에요. 만들어낸 말이 아니에요. 보탠 말이 아니야. 마음이 꽉 차서 흘러 넘쳐 나온 말이에요. 물을 컵에 꽉 차서 그 위에 부으면 다 흘러 넘치죠. 사람들은, 중생들은 제 마음을 채우지를 못해. 제 마음이 텅 비어 있어. 참이 비어 있고, 진실이 비어 있고, 사랑이 비어 있어요. 거기 뭐가 차 있어요? 욕심과 고집과 탐욕이 꽉 차 있어요. 그 비어있는 참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공허한 거야. 돈이 있어도 공허한 거예요. 사랑이, 권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어 공허한 거예요. 그런데 성인들의 말씀은 그 말씀이 사랑이 차서 넘친 말이야. 참이 차서 넘친 말이에요. 그 넘쳐난 말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름다운 거야. 아름. 꽉 차서 흘러나왔다. 엄마의 마음이 차서 넘쳐난 말입니다. 마음입니다. 자식을 향한 엄마의 마음이 짜가지고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보태서 한 말이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만들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아이에게 전화해가지고 밥 먹었나? 지가 알아서 먹지. 20살이 넘은 대학생 딸에게 밥 먹었나? 그 물을 일이 있어요? 지가 알아서 먹겠지. 그런데 밥 먹었나? 밥은 따뜻해? 더운데, 날씨가 많이 더운데. 다 지가 알아서 할 일이야, 그거. 내가 걱정 안 해도 될 일이야. 그런데 왜 그 말을 해요? 사랑이 넘쳐서 흘러나오는 말이에요. 필요 없는 말인데 자식에게 필요 없게 들질 않아요. 그 넘쳐나오는 말. 그러니까 목사는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진리가 넘쳐나오는 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흘러나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양에게 좋은 꼴을 잔뜩 먹이면 양의 젖은 차서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양 자기도 감당이 안 돼. 근데 양에게 꼴을 전혀 먹이지 않고 젖을 짜면 피를 짜는 거죠. 그래서 목자가 피를 짜는 목자가 될 수 있죠. 헌금이 넘쳐나오는 젖이 돼야 되는데 피를 짜는 헌금이 될 수 있죠. 지금 어떤 신앙을 합니까? 어떤 삶을 삽니까? 자연스럽습니까? 내가 하는 게 자연스럽냐? 그 자연스러움이 경지에 오른 정상에 이르러야만 자연스러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자연 자체가 도고 자연스러움이 도예요. 내가 하는 것이 참 자연스럽다. 그 자연스러움이 도에 이른 거다. 도에 이르는 길이다 하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